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7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29명, 해외 유입은 28명을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국내에 가장 먼저 물량이 풀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만 65세 미만부터 접종을 우선 진행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접종 효과 논란이 지속 중인 점을 감안해 추가 임상시험 자료가 나올 때까지 한 달가량 접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중에는 요양병원 시설 내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를 시작으로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코로나19 대응 인력 등 총 76만 명이 접종을 받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하려는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뚜렷한 방역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 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도 업종 시설 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박영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가격 수준이 2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00.74로 전달보다 2.8% 올라 2달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원재료 중 광산품 7%, 중간재 중 석탄, 석유 제품 5.3%로 상승폭이 컸고 농림수산품도 3.1% 올랐습니다. 하지만 1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6.7% 낮은 수준입니다. 1월 수출 물가 지수는 94.55로 전달보다 1.8% 올랐습니다.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어제 최 회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SK네트워크스를 둘러싼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계좌 추적 등 조사를 거쳤습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SK네트워크스 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8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7,511건 대비 45%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겨울철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지난해 시장을 주도했던 패닉 바잉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공급 시그널로 한풀 꺾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이후 7년째 오름세이며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2.32% 상승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과 주요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 영향으로 채권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어제 10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 호가 수익률은 연 1.871%로 지난 2019년 5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채권금리는 경기 회복과 물가 반등 기대를 반영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며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상승세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빌미가 될 가능성을 주시하면서도 아직은 충격을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